선생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79. 그러면 혹시 연금도 받고 계세요? 연금 안 받아요. 노인분들이 연금을 받는 거를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일 경우에는 각자가 급여 내지 이런 데서 저축을 했다가 다시 받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표시할 필요는 없죠. 제도가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적게 내다가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적게 받는다. 근데 노인도 젊었을 때는 활동하고 그랬을 때는 국민연금 때문에 계속 국민연금 낸 거 아니에요. 매월. 그걸 갖다가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회사님께서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업이 다양했지 뭐. 지금도 이 나이에 개인 택시 영업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는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그럼 택시 기사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그 뭐 극복하기 나름인데 뭐 막말로 극단적인 손님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손님도 있고 그래요. 재수라고 그럴까? 내 체력이 허락하고 또 그다음에 내 정신력이 허락하는 한 택시 운전해가지고 내 기본 소득은 누리면서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일조를 하려고 그래. 아까 전에 연금을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는 혹시 어떻게 아니 하셨어요? 기초노령연금 받아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65세 국민 대충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씩 나오나요? 뭐 한 20몇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를 갖다가 주택연금 거기에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월 얼마씩 몇백이 소득이 와. 그 기본 소득은 이제 매월 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으로 이제 택시 같은 거 운행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내가 골프 안 치고 내가 양주 안 마시고. 궁금한 게 택시 기사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나이가 있으신데 그 정도면은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층이 틀려요. 소득이 많은 분이 있고 그냥 앉아 있어도 뭐 젊었을 때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많은 돈을 축적한 분도 있고 로또가 돼서 뭐 축적한 분도 있고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다 보니까 수단이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는 거지. 왜? 남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서 월 얼마라도 소득을 올려가지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에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주택연금 나오는 거하고 내가 소득되는 거하고 기초노령연금 나오는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생활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때에 따라서 가끔가다 뭐 외식도 하고 양주를 못 먹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나라인 건가요? 그게 걱정이에요. 일종의 내가 봤을 때 뭐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하신 분들이 그걸 후손들한테 그대로 남겨주려고 하면 안 돼. 선진국의 예를 들으면 뭐 고등학교 정도 가르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학원까지 부모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 좋지. 유학도 보내고 박사 코스도 해주고 다 좋지만은 그 만약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이건 자식한테 주면 안 돼. 가르치는 게 자산 아닌가? 자식 스스로가 부모가 뭔가 재산을 갖다가 준다 그래도 받으면 안 돼. 젊은이도 각성을 해야 돼. 우리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유산은 내 거다. 그럼 그 사람 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큰 돈을 갖다가 이 사회에 뭐 정말 공장을 하나 진다든지 국가의 경제 발전되는데 기구를 사용하게 도와주었을 때 그건 젊은이도 의식을 고쳐야 되고 노인들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식 내 핏줄에만 주면 안 돼. 그 번 돈은 사회로 하여금 내가 번 돈이지 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사회에다 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땀 흘렸기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대학밖에 못 나왔지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은 더 잘되게 하려고 대학 코스라든지 유학도 보내고 훌륭한 자식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야. 또 조금 나아진다면 집 하나 정도 놔주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간 그 자산이 있잖아. 그 자산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야지. 일부 많은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가 그런 걸 재산을 물려주려도 안 받는 젊은이들도 난 봤어. 엄마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께서 쓰시고 나는 지금 내가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온 거를 쓰고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젊은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들한테 가르쳤으니까 내 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 갖다가 자식한테 상속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로 하여금 벌었기 때문에 이건 도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어르신들도 또 있어. 세상은 천차만별이고 생각이 각기 틀려요.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더불어 사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더욱더 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세계 으뜸가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네. 어르신 분들의 면허를 반납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한데 청춘 젊었을 때 30대도 40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연령이 많은 80대가 70대로 보이는 분이 있고 그 연령에 국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연령이라는 게 아니라 정신력과 체력이 유지되는 한 자기가 운행하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고 나이에 비교해가지고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스스로 노인 되셨으면은 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든 나로 하여금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구나 내 스스로 반납하는 거 그런 게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고령 나이가 65세에서 75세로 변경이 된다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맞는 얘기도 돼요. 옛날에 한갑이면 큰 잔치였는데 이건 청년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세대의 흐름이야. 왜? 의술도 발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20년, 30년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사는 세대가 된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외국에서 지금 용병 들어오잖아요. 심지어는 버스 운전자도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능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거라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 분들은 되게 고집이 세고 사회에 너무 불편을 끼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되게 노인분을 혐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분들을 혐오하게 된 걸까요? 그거는 지금의 어르신들 초고령화돼가지고 같이 사는 어르신들의 생각도 많이 개선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살아온 일생을 후세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려고 내가 가는 길이 똥 맞다. 이게 내가 역사다. 내가 가는 길에 옳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지금 반기를 드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 반기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옳은 일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같이 합리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내 길이 옳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노인 아집이에요. 고집이고 불통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지. 노인들도 그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정말 보릿고개 때 국가의 정말 초강대 국가 하나로 만든 나라의 어르신들인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그걸 유지하고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사회 반납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날과 현대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게 많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옛날과 지금의 사회 분위기 바뀐 것들 어떤 게 가장 크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뭐 자타가 공인한 초고령 시대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평균 연령은 뭐 60대 60만 살아도 한갑잔치 동네 잔치가 되고 그랬거든요. 아유 장우사졌다고. 근데 지금은 뭐 80 75세는 뭐 무슨 잔치도 안 해. 그냥 생일이야. 그냥 90대 뭐 100여 살 넘으려고 그러면은 이때 진짜 아이고 고령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의학의 힘 때문에 20년 30년을 거저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 정신력하고 육체력이 같이 움직여졌을 때 사람의 능력이에요. 연로하셔가지고 이 정신력과 생각하는 것과 저 말은 백리천리밖에 있는데 실제 내가 행동하는 건 100m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사실상 안 된 얘기지만 노인 어르신으로서는 뭔가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 이게 크나큰 내가 봤을 때는 짐을 지어주지 않는 거야. 내심 걱정은 해요. 회장님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뭐 술을 한 잔 먹어도 뭐 혼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안 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강한 경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나 혼술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먹는 술이더라고. 그걸 보면은 안타깝죠. 선생님 혹시 계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겪었죠. 그때랑 네. 지금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80여 년 산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게 국가 위기 때 초래되는 건데 이번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정쟁 싸움 같기도 하고 조금 씁쓸해.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때 계엄은 정말 총칼이었어요. 나가면 진짜 군인들 막 서 있고. 그럼 뭐 어마무시했지. 그게 법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계엄이지만 뭐 하루나 갔나? 하루도 안 갔죠. 네. 다행이라고도 보고 그 계엄 위험한 거예요. 군부라는 게 뭐예요? 상명하복의 조직이야 그잖아요. 그럼 국가 원수가 군부를 동원해
개방해가지고 했을 땐 모든 자유 억제가 되는 거예요. 군법이 법이야 그때는. 우리 입법이 있어도 그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잡아다 들여 그러면 잡아다 가는 거예요. 삼천교육대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건 이유 불문이야. 왜? 군이 검사도 하고 재판관도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때 또 희생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또 무서웠고 오금도 못 피는 시대였었지 그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살아야 돼. 울타리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라 그러는 건 뭐냐면 돼지나 소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지. 짐승이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은 자유분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분방을 주되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시민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이건 난 뭐 계엄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뭐 밤에 이루어졌다 밤에 끝난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말은 계엄인데 계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뉴스를 보니까 시민들이 군인들 앞을 막 막아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계엄이야, 그.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바로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는 친구들 다 붙들려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가보니까 뭐 교육대로 갔다는 놈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계엄은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계엄이야. 일부 시민들이 군인을 밀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도 아니지. 그러니까 계엄은 계엄인데 이건 말로만 계엄이었지 실제는 계엄 아니야. 근데 일부 국회에 보니까 뭐 기물 파손도 다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창문도 막 깨고 군부라는 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일선의 그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건 아무도 죄가 없고 시키는데 안 시키면 군법 회의감입니까? 군인들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 욕을 하면 안 되지. 다 우리도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유 불문하고 똥 찍어 먹으면 똥 찍어 먹어야 되는데 뭘 그래? 노후에 회장님처럼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 서민의 한 사람인데 경제적인 요게 토대는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토대를 이뤄놓고는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면 안 돼. 뭐 역사가 규명하듯이 진시황이 되면 뭐합니까? 많은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자손 후대에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면 이건 안 돼. 빨리 고쳐야 돼. 우리 때 많이 벌어놓고 축적했으면은 사회가 어려웠을 때는 빨리 창고를 개방해가지고 국가의 살림에 보태줘야 돼. 그왜 지금 일부 이 뭐 금수저 뭐 이런 뭐 흑수저 얘기도 나오잖아요. 금수저가 좀 많이 기여해주면 흑수저가 없어지고 은수저가 될 거 아닌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수저는 그냥 금수저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실적인 민주주의 한 시민으로서는 의식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거 어느 정도 있으면 삼시세끼 해결하고 내 집 있고 이불 덮고 살 수 있고 그러면은 사회에 조금 뭔가 기여해주고 그게 보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금수저를 조금 할애해서 국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에다 기여해주면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막말로 세금 10,000원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젊은 인구는 줄고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좀 내어주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했으면은 어디를 내놓고 걷더라도 젊은이로 하여금 추대받고 우리 훌륭하신 어르신들 지나간다는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보람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흘러가는데 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년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장수하시되 건강하면서 장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셔야지만 뭔가를 이뤄내요. 또 노인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날 사회에 기여를 해야겠다면 건강부터 찾아야 돼. 건강하셔야지 아주 미미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에다가 기여하고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절 건강하시고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건강해야지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